안녕하세요. 필름 메이커스입니다. 2024년 한국 영화 흥행 실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작비를 370억 넘게 들인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2부는 1월에 개봉해 14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손익분기점인 800만 명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2월에 개봉했던 하준원 감독의 데드맨은 손익분기점 180만 명에 단 23만 명의 관객만이 극장을 찾았고, 김태훈 감독의 원더랜드도 손익분기점 290만 명에 6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200억 넘게 들인 김태곤 감독의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는 손익분기점이 400만 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개봉 2주차에 5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김성환 감독의 하이제킹도 160만 관객을 돌파하며 선전하고 있지만 300만 정도로 추정되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개봉한 한국 상업 극영화 25편 중에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는 단 4편, 김용균 감독의 소풍, 장지연 감독의 파묘, 허명행 감독의 범죄도시4, 그리고 남동엽 감독의 핸섬 가이즈가 그 주인공입니다. 파묘는 손익분기점 330만을 훌쩍 뛰어넘은 1191만 관객을 동원했고, 범죄도시4도 350만 손익분기점에 1113만 관객을 달성했습니다. 이 두 영화의 흥행은 언론에서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잘 아실 테지만 소풍이라는 영화는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런 게 소풍은 관객 35만 명에 그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35만 명밖에 보지 않은 영화가 어떻게 손익분기점을 넘었을까요? 바로 순제작비 12억 정도의 소규모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소풍의 손익분기점은 27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약 3억 원에 가까운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핸섬 가이즈 또한 순제작비 80억 정도의 허리규모 영화로 손익분기점 110만을 넘겨 140만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제작비 100억, 200억이 넘는 대작 영화들의 흥행 실패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규모 영화들은 손익분기점 초과 달성에 성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상황이 이런데도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되는 일명 한국형 블록버스터는 왜 계속 제작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객의 취향 변화에 영화계가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OTT의 등장으로 인해 영화 소비 패턴이 크게 바뀌고 있었던 지난 2-3년 동안 한국 영화계는 이에 발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점차 세분화된 관객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영화들이 극장에 걸렸어야 했지만, 제작을 마쳤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개봉을 연기한 일명 창고 영화들이 몇 년간 쌓여 이제야 하나둘 개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만 해도 손익분기점 730만 명이 넘는 대작인 백두산, 450만 명의 봉오동 전투, 350만 명의 기생충, 엑시트 등 대규모 한국 영화들이 손익분기점을 초과 달성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이 추세에 힘입어 기획되고 제작되었던 영화들이 지금 개봉하고 있으니 달라진 관객들의 취향과 소비 패턴을 맞추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대작일수록 개봉을 연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개봉을 준비 중인 한국형 블록버스터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 영화일수록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21년 데이터를 보면 100억에서 150억의 예산을 투입한 대작 영화들의 평균 수익률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나머지 영화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에도 대체로 같았으며 2017년의 경우 100억 이상 영화의 수익률이 52%를 넘어서기까지 했습니다. 투자 수익률 50%는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 자신이 달성했던 최고 수익률이라고 말했던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영화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대작일수록 화려한 캐스팅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영화 자체의 강점도 분명히 작용하지만, 마지막으로 언급할 세 번째 이유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멀티플렉스 과점과 영화 산업의 수직 계열화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극장 스크린 3,371개 중 멀티플렉스 3사가 보유한 스크린은 3,151개에 달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93%가 넘을 정도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배급, 기획, 제작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이들 3사에서는 자사의 전략적 투자와 함께 창투사, 투자조합 등 외부 투자자들의 대자본을 끌어와 수익성 높은 대규모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주로 만들어냈고, 자사극장의 대부분의 스크린을 점유하여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흥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봐야 하니 소재나 캐릭터, 스토리라인은 어디선가 본 듯하게 익숙하고 독창성이나 작품성보다는 대중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비슷한 영화들이 양산되는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수백억이 투자되는 영화인 만큼 최대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그야말로 수익률 지향의 상업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각 회사마다 예술영화 상영관을 운영하거나 독립예술영화 투자 배급을 시도하는 등 영화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팬데믹을 계기로 모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스크린 독과점과 수직 계열화에 대한 논란은 십수년째 이어오고 있지만 3사 입장에서도 영화계 입장에서도 마땅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라 말 그대로 변화 없이 논란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기로
기로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극장을 포함한 한국 영화계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경영 전략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만 부리다가는 극장을 떠나간 관객들이 영영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것은 한국 영화계의 역량이나 극장의 인프라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형 블록버스터 위주로 취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존중하는 많은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그 영화들이 관객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골고루 스크린을 마련하고 나서 관객에게 한국 영화를 선택해달라고 요구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극장을 찾아주는 관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메이커 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